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인의학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의 닥터 이건갑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작은 선택이 약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이 귀한 정보는 오직 구독을 통해서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의 상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드시는 그 간식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세 이후에 뇌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견과류가 실제로는 당신의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력이 뚝뚝 끊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계속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건강 간식이라고 믿었던 견과류라면 말입니다. 특히 4가지 견과류는 뇌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60세 이상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어떤 견과류가 뇌세포를 지키는 약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조용히 뇌를 해치는 독이 되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지만 동시에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와 가공된 제품은 염증과 대사 이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4가지 뇌보호 견과류와 60세 이후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4가지 뇌염증 유발 견과류를 분명하게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의학 연구 그리고 의학 현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10번째 페이지에서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치매 위험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 매일 먹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한 가지를 따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선생님 찬장에 아니면 거실 탁자 위 간식통에 그 견과류가 이미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견과류를 매일 한두 개라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이니 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치매로부터 뇌를 지키는 4가지 보호 견과류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과류는 우리 뇌의 해독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브라질너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너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환자 한 명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일했던 67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두뇌가 자꾸 흐려진다고 하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퍼즐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두뇌 게임도 매일 했지만 머릿속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결정적인 단서가 보였습니다. 바로 셀레늄 결핍이었습니다. 셀레늄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미량 원소이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임상영양 학회지 보고에서도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은 인지 기능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복잡한 처방 대신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 알만 드세요.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고 단지 작은 견과류 하나였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환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벼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 이상의 셀레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뇌 속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뇌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셀레늄이 부족한 노인은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보고도 있어 치매 위험과의 연관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마치 뇌 해독 스위치처럼 착용하여 우리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브라질너트는 많으면 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셀레늄 중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껍질째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실 때는 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기에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투자입니다. 만약 단 한 가지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브라질너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둘째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겉모양부터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견과류입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항상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견과류는 실제로 뇌세포 구조와 기능을 보호하는 영향을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원래 오후마다 비스킷과 달콤한 빵을 간식으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 중 단어가 자꾸 끊기고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제게 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은 자주 출렁이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식을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 호두 반줌을 매일 오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몇 달 뒤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석 달 뒤에 검진을 왔을 때 그녀는 너무나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저녁에 배우자와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녀의 표정은 정말 오랜만에 안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가 가진 영양은 뇌 자체를 지켜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신경세포의 막은 전기 신호가 교환되는 통로인데 이 막이 경직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흔들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경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메가3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호두는 마치 기억력을 지키는 신호등처럼 뇌의 정보 전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호두의 강점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은 뇌 속 염증을 낮추고 노화로 발생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도 호두를 규칙적으로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제의 효과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가진 강력한 보호 효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양 조절을 먼저 강조합니다. 호두는 절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지방 과잉으로 체중 증가나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7, 8개 반쪽, 즉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생호두나 약하게 로스팅한 호두를 드시고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부수거나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뇌에 기름을 넣어주는 행동입니다. 작은 한 줌이지만 뇌세포의 신호 전달 속도, 기억력, 집중력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먹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가 천천히 회복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견과류는 뇌 건강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음식입니다.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핵심 견과류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혈당이라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세포는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뇌혈관은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당뇨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에게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경우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평균 6% 더 빠르게 위축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혈당 변동성이 큰 노인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점수가 안정된 혈당을 가진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몬드를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17년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4%에서 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효과는 다른 견과류보다도 더 안정적이었고 특히 탄수화물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에게 더욱 확실했습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면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혈당 안정은 곧 뇌혈관 보호로 이어집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면 바로 기억력, 저하, 말문 막힘, 멍함 등이 나타납니다. 아몬드를 12주간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이 혈관의 탄력성이 약 16%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몬드는 마치 혈당 스파이크 방어막처럼 작용하여 뇌혈관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강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뇌세포는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손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201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이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아몬드 한 줌으로 이 항산화 효과를 매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조절하고 수면을 안정시키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노인은 불안, 불면, 기억력 저하가 더 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태입니다. 기름에 볶은 아몬드, 소금이 잔뜩 묻은 아몬드, 달콤하게 코팅된 아몬드는 혈당과 혈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금 없는 생 아몬드나 드라이, 로스트 형태를 추천합니다. 하루 15에서 20알이면 충분하며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혈관을 지키며 결국 뇌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매일의 이중 보호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견과류는 밤에 섭취할 때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인 수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약을 먹어도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문제를 가진 60세 이상 환자에게 음식 중에서는 가장 먼저 피스타치오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자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고 숙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2014년 농업식품화학저널에 실린 분석에서는
피스타치오가 다른 견과류에 비해 멜라토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보충제 형태보다 흡수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자연식품 형태가 안전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멜라토닌 분비 곡선이 무너지면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 결국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노화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글림프 시스템이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활발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관련 단백질을 청소하고 낡은 대사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깊이 잘 자야 뇌가 치매 위험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뿐 아니라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도 함께 풍부해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심박과 근육을 안정시키며 잠들기 위한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2020년 영양대사 학회보고에서도 식단에 피스타치오를 포함한 고령층의 수면, 지속시간과 수면 효율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마치 밤의 뇌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뇌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20알에서 30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 또는 과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취침 직전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드세요. 피스타치오는 숙면을 돕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를 회복시키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뇌의 스트레스와 염증을 밤사이에 정리하도록 돕는 조용한 후원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였습니다. 이 4가지 견과류,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뇌가 매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견과류 중 일부는 오히려 뇌를 해치고 염증을 키우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매일 드시는 간식통을 치우실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으로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먹고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땅콩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콩이 견과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작물의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특히 간 기능과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국제식품안전저널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노인은 염증 수치가 평균 22% 상승했고 간효소 수치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로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과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미량의 독소라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뇌에 영향을 주는 전신 염증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뇌안개, 집중력 저하, 기억력 흔들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땅콩의 지방 구성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이미 오메가-6 섭취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식용유, 가공식품, 과자, 튀김 음식 등에서 오메가-6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영양대사 학회보고에 따르면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은 식단은
뇌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땅콩은 마치 숨은 염증 폭탄처럼 작용하여 뇌 환경을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더욱 문제는 땅콩을 자연 그대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땅콩은 소금에 절여져 있고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 기름에 볶아진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공 과정은 혈당을 더 자주 출렁이게 하고 혈압과 염증을 모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땅콩이 무조건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당신의 뇌는 더 민감해졌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위험 요소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소량의 생 땅콩만이 그나마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체적으로 피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는 땅콩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혈당을 흔들고 뇌 기능을 피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캐슈넛입니다. 땅콩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견과류 중 제가 더욱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캐슈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슈넛은 맛이 부드럽고 크리미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견과류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비교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미국 식품영양회 보고에 따르면 캐슈넛 30g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평균 28%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크게 출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될수록 뇌혈관의 미세 손상을 만들고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혼란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연구팀은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mg/dL 이상 치솟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이후 5년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6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슈넛이 더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과류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당 흡수를 늦춰주는 반면 캐슈넛은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이 때문에 캐슈넛은 견과류보다는 당위 에너지원에 가까운 간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캐슈넛은 쉽게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보통 하루 권장량은 18알 정도지만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 번에 3배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되는 순간 뇌는 당 조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노년기에 두뇌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마치 숨겨진 탄수화물 폭탄처럼 작용하여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영양대사 학회 연구에서도 캐슈넛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층에서는 염증 지표가 평균 14%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혈당 변동과 함께 뇌염증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캐슈넛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두뇌 피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큰 음식입니다. 혹시 정말 먹고 싶다면 저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을 철저하게 제한할 것. 둘째,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먹을 것.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굳이 캐슈넛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견과류는 겉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노년의 소화기와 뇌 건강에 훨씬 더 복잡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셋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 지방 밀도가 가장 높은 견과류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카다미아는 사실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서 섭취해야 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우선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열량의 7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방 식품은 위장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서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소 혈압 관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한 편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최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소파에서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단기간에 2kg 증가했고 중성 지방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먹던 마카다미아 한 줌은 열량만 계산해도 200칼로리가 넘고 기름진 지방이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가 소화기와 혈관에 부담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사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영양대사 학회 연구에서도 지방 밀도가 높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한 고령층은 위장 불편감, 소화지연, 체중 증가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혈중 지방 수치 변화가 뇌혈관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노년기의 소화기와 뇌 건강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위장 염증은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 전신 염증은 결국 뇌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염증 변화조차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포만감의 착각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식이섬유가 적고 매우 부드러운 식감이라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잉 섭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마카다미아가 위험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소화 능력, 체중 변화, 간 기능 변화, 혈관 상태가 젊은 시절과 다르기 때문에 높은 지방 밀도는 뇌 건강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소량으로 가끔 즐기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줌씩 먹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넷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맛을 바꾸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약물 대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예민하게 관찰하는 견과류입니다. 바로 잣입니다. 잣은 작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견과류지만 60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몇 주 동안 음식이 모두 금속 맛이 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약물 부작용이나 구강 문제를 의심했지만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최근 집에서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에 잣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파인마우스라고 불리며 잣 섭취 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입안에서 쓴맛, 금속 맛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노년층에게는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잣의 지방이 매우 민감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노년기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식품안전연구에서도 산패된 잣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평균 17% 상승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잣에 포함된 특정 지방 성분은
간에서 약물 대사 속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잣은 가끔 소량으로 사용하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견과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견과류를 매일 챙겨야 하고 어떤 견과류를 줄여야 하는지 전체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 왜 어떤 견과류는 약이 되고 왜 어떤 견과류는 독이 되는가를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뇌가 매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지원군입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노년기의 신진대사와 뇌혈관 환경을 고려하면 적어도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절대로 운명처럼 정해진 쇠퇴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뇌 기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라도 당신의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기억력, 집중력, 수면, 기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의료진과의 직접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전히 반응하고 변화하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견과류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뇌는 아직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맑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